주식시장은요, 경기와 연동할 때 경기에 선반영하면서 연동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이클링이 하향기에 가면서 그걸 선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폭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정신 차리고 좀 가다듬고 다시 대세 상승을 갈 때는 항상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어요. 항상 새로운 신산업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다시 터닝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전에 있었던 빵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뭐가 될 것인가에 가장 확실한 답을 준 게 올 연초에 이미 답을 줬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거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독자들이 궁금해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테슬라랑 애플을 둘러싼 나스닥 종목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종목이 하반기 주도주가 맞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주도주는요, 테슬라, 애플은 아니고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하고 마시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주도인 거고요. 근데 테슬라하고 애플이 주도주인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못 오를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페토시의 경제적 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적 해자라 하면 지금 수익성이 높고 뭐 경영률이 좋고 뭐 마케팅이 좋고 막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주 충성도 있는 고객을 데리고 있거나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얘는 이익 창출을 계속 할 수 있는 데들, 만약에 어렵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좋아할 수 있는 거, 이런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걸 위대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미국의 그 7개 기업이 AI가 들어갔긴 했지만 애플 뭐 이런 거 애플이 안 빠지잖아요. 왜 안 빠지냐면은, 지금 설명드린 건 이외에도 만약에 경기 침체가 가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했죠. 그래도 얘를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끝나고 나서는 얘가 제일 먼저 오를 거니까. 이런 걸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오늘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게, 어려울수록 차별화가 심해지고 그쪽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테슬라의 위험이라면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일론 머스크의 위험 말고 머스크의 위험 말고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일 지금 뭐 쟁쟁한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에 다 이제 뛰어들고 있잖아요.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성능인데 벤츠 전기차, 볼보 전기차, 뭐 이런 좀 이쁘게 나온 전기차들을 하고, 지금 테슬라 차 이쁜가요? 제 눈에는 안 이쁜데. 네? 저는 안 이쁜데요. 그거하고 내가 산다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벤츠 선호자들은 벤츠 사고 포드 선호는 포드 타겠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는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경제적 해자를 갖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충성도 있는 고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테슬라 매니아들은 테슬라를 사는 거. 그래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팩을 월 굉장히 비싸죠. 비싸요. 네. 몇백만 원에 팩보다 더. 근데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창출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팩토리라서 남들도 훨씬 싸게 차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경쟁이 심화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후속 작품이 있습니다. 후속 성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율주행인 테슬라 카가 있고요,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성장 기업인 거예요. 똑같이 비교해서 애플을 비교해 볼까요? 애플의 스마트폰이 지금 성장 산업입니까? 스마트폰은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근데 애플 가만히 보시면 이익이 계속 늘어나죠. 왜요? 애플 매니아들은 그냥 죽었다 깨려도 애플이래. 애플에 비싼 게 뭐가 나와도 애플이래. 그래서 우리 요번에 애플페이 국내 상륙하면 큰일 났다. 맞아요. 지금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저만 안드로이드 두고 다 애플 쓰는데 되게 무시해요. 되게 왜 애플 쓰는 사람들은 이 갤럭시 폰 쓰는 사람들 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매니아들은 애플이에요, 애플. 그걸 충성도 있는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해자예요. 근데 더불어서 애플은 또 뭐가 있어요? 애플도 자율주행차인 애플카가 있죠. 그리고 애플 헤드셋, 이번에 나온 애플 헤드셋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혹평이 많잖아요.
모든 신기술은 처음에 나오면 다 혹평이 많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될 겁니다. 그런 성장을 애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고 선점했고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도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AI라는 게 들어오면서 AI와 로봇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이런 게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뭐 선두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경제 계좌가 뭐가 있나요? 충성도 있는 고객, 미래 성장에서 어떤 것,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가 어떤 기업이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선두가 분명히 맞죠. 근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중에서 소위 DDR5이든 HBM이든 향후 AI나 새로 신규 디바이스 아무도 못 만드는 디바이스의 경쟁력을 얘 혼자 가지고 있어. 이런 게 독자적인 기술, 이런 게 경제적 해자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시황도 달라지고 삼성전자도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겠죠. 그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모멘텀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또 딴 얘기도 할게요. 뭐 이거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지금 굉장히 작지만 중소형주이지만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나열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종목을 얘기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종목을 얘기하겠습니다. 보톡스 회사인 보톡스 엘러간의 상품 브랜드명이 보톡스고요. 톡신 있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맞는 저. 그게 균주가 전 세계 3개인가 4개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메이톡스라는 회사가 그 보톡스 균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경제적 회자예요. 그래서 그게 10,000원에서 80만 원 갔습니다. 그때 균주 싸움이 벌어지면서 10만 원 갔다가 지금 26만 원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지 혼자 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그런 데들. 우리나라에 전자 카메라가 아니고 원자 카메라. 원자 카메라가 미세 공정에 다 들어가거든요.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그런 원자 카메라를 만드는 독보적 걔만 하고 있어요. 원자 현미경.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종목이 어떤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보세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시황 물어보셨잖아요. 시황이 앞으로 대세 상승 갈 거냐 아닐 거냐, 시스템 위기가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2년 후, 3년 후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요, 수십조로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걔들은 한번 선택을 하면 오늘 샀는데 내 판단이 틀렸어. 그래서 내일 팔거나 다음 주에 팔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펀드 매니저도 그렇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나 은행에서 전략회의를 하잖아요. 자, 사자 그랬는데 주가를 막 빠져. 야, 그럼 우리 틀렸어.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샀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오후에 팔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는 나한테 수익을 줄 종목이 뭔지, 시황이 안 좋으면 좋은 종목도 빠지기 때문에 시황은 생각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투자할 종목이 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적 해지 얘기하다가 약간 흥분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대부분 다 짚어주셔가지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건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워낙 대적한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막 신고가 찍고 워낙 잘 나갔었는데 2인자라고 불리는 이 AMD 요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엔비디아가 하이닉스과 HBM 쓴다고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좋았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누수가 AMD에서 삼성전자가 쓴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AMD하고 엔비디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규모 자체가 AMD는 2인자 규모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죠. 사이즈가 커지면, 파이가 커지면 100이었는데 엔비디아가 80이고 얘는 20 먹었는데 이게 1000이 되면은
천이 되면은 엔비디아 뭐 800이고 얘 200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다 못해요. 엔비디아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AMD가 더 사이가 커지든지 아니면 제3의 AMD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이가 커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AMD 또 이거는 제가 매도했으니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만큼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인자로서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나 AMD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차 전지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있죠? 엔비디아 지금 고평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지금 2차 전지의 후발주들은 반토막 났죠. 근데 저 에코프로 BM 저 맨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빠지죠. 안 빠졌다가 다시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선두 애들은 그래요. 그 얘네들은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 조절 좀 할 필요가 있겠지만 또는 뭐 많이 빠지면 또 사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럴 기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AI의 성장으로 본다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선두로 나서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향후에 얘기하면서 또 생각나는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어요. 이제 진짜 그만둘 때가 됐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요. 경기와 연동할 때 경기에 선반영하면서 연동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경기가 이 사이클링이 하향기에 가면서 그걸 선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폭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정신 차리고 좀 가다듬고 다시 대세 상승을 갈 때는 항상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어요. 항상 새로운 신산업이 나왔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그동안에 있었던 PC와 인터넷의 결합으로 해서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그전에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게 IT 버블 형성됐잖아요. IT 버블 붕괴됐죠. 그러나 그 IT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마존이 생겼고 애플이 생겼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상업화가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서 08년대 글로벌 금융이 있었죠.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마가 이거 갖고 왔잖아요. 빵주 이런 거 가지고 한 10여 년을 왔잖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대세 상승을 줬다가 대세 하락을 또 줬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요번에 저점을 형성을 하든 아니면 한 번 더 빠지든 근데 저는 깊게 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러고 있다가 경기가 다시 터닝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 시기에는 전에 있었던 빵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새로운데 뭐가 될 것인가에 가장 확실한 답을 준 게 올 연초에 이미 답을 줬습니다. 시장이. AI라고 줬고 로봇이라고 줬고 자율주행이 줬고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가 줬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줬어요. 이게 끌고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거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없는 주식을 건들면 안 돼요. 가격을 올려서 사거나 가격을 내려서 팔기 전에는 사지를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더욱 심한 것들은 아예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 적어도 밑으로 아래로 내 눈에 보이는 요즘 10호가까지 보이죠. 적어도 한 5호가 안에서 한 번에 팔 수 있는 정도를 내가 매매를 해야 돼.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